자, 뭐부터 구해라고요? R자임부터 구해라고요. R자임 오른쪽으로 30, 왼쪽으로 10이니까 R자임은 이쪽으로 적을게요. R자임 이쪽으로 몇? 10N. R자임은 R자임 10N으로 질량 5kg이 가속도 A다. 그래서 A가 이쪽 방향으로 몇이다? 2다. 가속도는 2m/s 제곱. R자임의 크기는 50이 아니고 10 오른쪽으로 10. 가속도의 크기는 2다. 3초 후에 자, 이 아가 무슨 상태에서 움직인다고? 정지해 있는. VT 바로 그려줘야겠죠. 가속도는 몇이라고? 2. 됐나요? 3초 동안 계산할 겁니다. 그럼 이게 몇? 6. 속도는 6. 됐습니까? 이 안의 넓이는 9. 6의 반인 3. 곱하기 3. 9. 그러니까 나중 속력은 거리 구하라면 9 하면 되고 3초의 속력은 6. 맞죠? 자, 그림은 물체 AB가 실로 연결돼 가지고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실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묶여 있는 부분에서 당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단 요 실의 장력 T는 만약에 5N이면 요 둘 다 5N인 거야. 자, 한번 해볼게요. 전체를 하나로 발했습니다. 전체를 하나로 봤을 때 이 안은 총 몇 킬로그램을 7kg을 35N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럼 가속도가 몇입니까? 가속도가 5죠. 5. 아, 가속도가 5구나. F는 MA. 35N은 7 곱하기 가속도 A. 됐습니까? 됐나요? 또, 자,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가속도가 그럼 요쪽으로 몇이니까 R자인 방향 그대로 요쪽으로 전부 다 5니까 5, 4. 요거는 R자인 요쪽으로 몇이다? 20. 이 안은 R자인 몇? 15. 자, 요렇게 계산해야 되고 가속도를 만약에 물어보면 이걸 계산해야 돼. 그런데 힘을 물어보면 생각해보세요. 35N을 3대 4로 나눠 먹어. 3대 4. 7로 나눠 봅시다. 7로 나눠 몇입니까? 5죠. 5 중에 3. 5 곱하기 3. 5 곱하기 3. 이거 한 거예요, 지금. 35를 3대 5로 나눠가지고 3대 4로 나눠가지는 거야. 자, 그럼 이 안은 내가 몇으로 잡아 당기고 있는데 35로 당기고 있는데 왜 R자임이 20밖에 안 돼? 이기 실이 뒤로 잡아 당기니까 몇 뉴턴으로? 15N으로. 그러면 이 실은 똑같은 실이기 때문에 장력이 똑같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 알죠? 그래서 장력은 30 하면 안 됩니다. 15N이다.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 아, 이 안은 이 아가 잡아당겨요. 실이 당기는 힘, 요 15N이 G R자임이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35다. 바로 틀렸죠?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20. 실 B를 당기는 힘에 실이 B를 실이 B를 당기는 힘이나 오케이 A를 잡아 당기는 힘은 똑같습니다. 15N이다. 맞죠? 운동하는 동안 실이 끊어지면 실이 딱 끊어지잖아. 그러면 이 안은 이제 더 이상 힘 받을 데가 없죠. 그럼 이 안은 무슨 운동한다고? 등속 직선 운동합니다. 그럼 이 안은 무슨 운동해? 이제 지 혼자 35N 다 먹는 거지. 35N 다 먹는 거지. 가속도 몇입니까? 4분의 35m/s 제곱으로 이 안은 갈 겁니다. A는 정지하는 게 아니고 등속 직선 운동. 됐습니까? 자, 여기 용수철로 오는데 이 용수철은 실의 장력을 측정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냥 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T1, T2라고 할게요. 오케이? 문제는 다 내가 읽어봤고 됐나요? 질량 다 자, 바로 해봅시다. 12N, 이제 가속도 구하라는 거 없잖아요. 바로 12N을 몇 대 몇 대? 1대 2대 1로 나눠 먹습니다. 맞죠? 1대 2대 1로 나눠 먹으면 요거 R자인 몇 뉴턴? 1대 2대 1 3N. 요건 R자인 6N. 이렇게 딱 적는다고. 이렇게 적는 거 연습하세요. 3N.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은 여기 왜 R자인 3N 밖에 안 되지? 12N으로 끌고 있는데 뒤로 잡아 당기는 힘이 몇 뉴턴? 9N. 그럼 요 힘도 몇 뉴턴? 9N. 근데 R자인 왜 6N 밖에 안 되지? 야를 잡아 당기니 9가 되는데 방해하는 힘 3N. 요쪽으로 방해하는 힘 3N. 됐습니까? 그 요거 R자인 3N. 개인적으로 각자 보면 됩니다. 각자 보세요. 각자 전체를 구하고 각자를 따로 보고 계속 연습. 그래서
AB 사이용 수철이 가네요. 가는 3, 9, 3, 9 어디 있습니까? 오케이. 답 2번. 자, R점이 작용할 때 수의 운동을 알아본 거다. 그림같이 매끄러운 수평에 마찰이 없다는 거죠. 10N의 힘을 수평방을 계속 작용시켜 동영상을 촬영한다. 10N 일단 줬대. 지금 뭐에다가 수레만 있는 상태에서 10N으로 잡아당기고 있답니다. 자, 동영상 나는 갑니다. 이거 나는 수레 작용 힘의 크기만 2배로 증가시켜서 몇 뉴턴으로? 20뉴턴으로 촬영한다. 나는 가에서 추를 이용해서 수레 전체 질량만 2배로 한다. 그 추를 올려가지고 질량이 2배인데 이제 10뉴턴으로 미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얘를 그냥 M이라 합시다. 그럼 M이라 합시다. 그럼 요거 몇 M? 2M이라 합시다. 전체 질량 2배. 해가지고 가속도의 크기가 2래. 그럼 요거는 몇이냐 물어봤어. 자, 질량 과 F는 몇 A? MA M 곱하기 가속도. 이 질량 5네요. 요거 5kg. 그럼 얘도 5kg이네. 얘는 10kg이네. 자, 20은 5 곱하기 가속도 A. A는 4네요. 자, 얘는 10은 몇? 질량 10 곱하기 가속도 A 1이네요.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너무 초딩스럽죠. 자, 보세요. 힘 몇 배 됐습니까? 2배. F는 MA, A는 M분의 F.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난 좋아하는데 힘을 2배로 하니까 가속도는 몇 배더라? 2배. 질량 2배 하면은 가속도는 몇 분의 1배? 2분의 1배. 힘 2배 하면 가속도 2배, 질량 2배 하면은 가속도는 2분의 1배, 2분의 1배. 이렇게 정해. 이거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읽어볼게요. 술의 질량은 5였다. 아까 전에 5였습니까? 5였던 것 같아요. 기억은 4고 1이다. 맞죠? 질량이 일정할 때 가속도는 힘에 반비례한다. 힘에 비례하죠. 힘에 비례, 질량의 반비례. 자, 이 물체 한번 해볼게요. 이거나 뭐 붙어 있으나 떨어지는 거 이거나 똑같아요. 이 물체는 지금 2M인가 하고 요 M인가 이 똑같은 물체입니다. 똑같은 거. 뭐 이거는 뭐가 다르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케이? 전혀 없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붙어 있다고 생각해야 돼. 자, 문제. 마찰이 없는 수평면의 질량이 2mm 물체 뭐 수평 방향으로 3F. 이 안은 A를 3F로 밀고 이 안은 B를 3F로 민 거다. 오케이? 근데 이 안은 따로 떨어지 상관없어요. 마찰이 없고 하니까 한 물체처럼 움직인다 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 3F를 이하가 질량이 몇 대 몇입니까? 2대1이죠. 2대1. 2대1이니까 A의 R자 힘과 B의 R자 힘은 당연히 어차피 요쪽 가속도 방향 똑같아야 되니까 2대1로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이하 R자 힘이 2F. B의 R자임이 F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3F니까 누구를 밀었던 간에 상관없이 이 안에 이쪽으로 가겠죠. 이하 R자임이 2F, A R자임. B의 R자임 F.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 됐습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A, B 사이에 서로 밀잖아요. 여기서. 이 안은 왜 2F야? B가 F로 미니까. 그럼 나도 F로 밀어야겠네. 작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나는 3F로 여기로 밀림받는데 왜 F밖에 없어? 2F로 밀리니까 이게서. 그럼 요 나도 또 2F로 밀어줘야 되네. 이 2F가 A의 R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이렇게 되면은 요 사이 값이 달라지지 전체 요 A의 R점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가에서 B에 작용하는 R점의 크기를 B에 작용하는 R점의 크기 요거 풀이 가정 적으면 이렇게 적었는데 3F로 3M 곱하기 가속도 A. 오케이? 그래서 A가 M분의 F다. 이렇게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B에 대한 R자임이니까 B에 대한 R자임은 전체 R자임 적은 거죠. 지금 전체 R자임 전체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간 거죠.
전체 알짜임 F의 알짜임은 F야 한다. B의 알짜임은 B의 질량에다가 가속도 A야. 그런데 이하가 가속도 A를 이미 구해냈지. M분의 F. F네? F네. 이렇게 구해야 돼. 그러니까 식을 적을 때 이렇게 적는다고. 구할 때는 그냥 대충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자, 문제 물어보죠.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는 어차피 작관이니까 B가 A나 A가 B나 뭐 똑같이 FF. 아니 EFF. 나의 서가 가에서 몇 배입니까? 2배. 나의 서가 2배. 됐습니까? 2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거 상인데 뭐 때문에 상인지 모르겠다. 용서철 조울에 왜 2뉴턴이 있느냐? 이거 이해 잘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내가 앞에서 뭐 했냐? EF를 나눠 먹는 데서, 나누어 먹는 데서. EF를 나누어 먹어. 자, 들어보세요. 이게 웃긴데. 자, 내가 이렇게 당길 때와 똑같은 상황이야, 지금. 이렇게 당길 때와, 자, 내가 이게서 만약에 10뉴턴이야. 근데 이 아가 2kg이고 3kg이라 쳐. 10뉴턴이야. 몇 대 몇으로 나눠 먹어? 2대 3. 4뉴턴, 6뉴턴. 2대 3. 4뉴턴, 6뉴턴. 이런 개념이라고. 오케이? 똑같은 알점이 생겨. 그러면 이게 걸리는 힘은 도대체 뭘 봐야 되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하는 양쪽에서 이하도 당기고 이하도 당기잖아. 그게 여기 숫자가 표시되잖아. 양쪽 당기면 헷갈리잖아. 이게서 당연히 4뉴턴인 거 알지. 그런데 이걸 안 가르쳐주면 우리가 나눌 수가 없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이게 걸리는 힘은 이하는 이하만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하의 알짜임이 그대로 표시됩니다. 이거 무조건 4뉴턴 표시돼. 요거 4뉴턴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6뉴턴 되는 거잖아. 10에서 4빼가 6. 자, 여기에서 걸리는 힘은 이하의 알짜임이 그대로 표시돼. 이거 알짜임 요거밖에 없잖아. 6뉴턴. 그러니까 이 물체는 6뉴턴의 알짜임이 있는데 그 힘은 분명히 이 실의 힘밖에 없어. 이게 없어.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 요게 걸리는 힘이 알짜임이 2뉴턴이라는 겁니다. 이게. F를 줬더니 이게 2뉴턴 나눠 먹은 거야. 2뉴턴과 몇 뉴턴? 당연히 F 빼기 2뉴턴이겠지. 여기서는. 요게 알짜임 요거밖에 안 돼. 그런데 거꾸로 했더니 AB를 바꿨잖아요. 지금 나는 방향을 바꾼 거고 얘는 물체를 바꿨잖아. A에 작용하는 힘이 4뉴턴이야. 알짜임이. 그러면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겼을 때 2대1, 1대2로 나눠 먹잖아. 이 4뉴턴입니다. 그래서 총 6뉴턴입니다. 요거 몇 뉴턴입니까? 2뉴턴입니다. 이거. 당연히 6뉴턴입니다. 이거.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림이. 됐나요? 그러니까 요걸 센스껏 요거 앞에서 내가 설명해 줄래 했는데 이거 수업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둘이가 같다. 아니 똑같은 물체를 똑같은 힘으로 방향만 바꿨는데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나? 알짜 힘은 질량비로 나눠 먹는 거야. 전체 힘을.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우리가 오른쪽으로 당기도 왼쪽으로 당기도 질량이 변함이 없잖아. 그러니까 질량비도 변함이 없으니까 똑같이 나눠 먹는 건 당연하지. 질량은 B가 2배이다. 바로 틀렸죠. F는 6뉴턴이다. 맞죠? 자, 이 문제는 재질이 같은 물체인데 이런 재질이 나오면 이거는 마찰력이야. 마찰력에 관계가 있다. 근데 우리가 마찰력 식을 안 배우지만 이 정도는 알아야 돼. 한번 문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있는데 물체 AB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질량이 각각 2kg이고 얘는 4kg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마찰이 있는 수평, 마찰은 내가 빗면으로 그려줄 거야. 각각 3뉴턴과 F, 요거 3뉴턴 잡아당긴다고 칩시다. 요거는 F로 잡아당긴다고 이렇게 그려줍시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 안 그러면 이해를 못한다. 글자로 읽어가지고 이해하면 안 돼.
우리가 국어 할 때도 글자 읽고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그림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봐야지. 작용하면은 AB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데 AB의 가속도의 크기는 1로 같다. 어? 야, 가속도가 1이랍니다. 그러면 이 안은 이쪽으로 R자이 몇이야? 2N이겠지. 아니 2kg이 가속도가 1이라는데 이 안은 4kg 가속도가 이거 R자임이 4N입니다. 맞죠? 그런데 나는 3N 잡을 땡긴데 왜 R자임이 2N이야? 마찰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 재질 때문에 이 마찰력이 있으면 이렇게 그려줘야 돼. 반대방.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 방향.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 방향. 미끄러지는 방향이 반대 방향. 이 안은 이쪽으로 미끄러질 거니까 반대 방향. 이게 1N이라. 선생님, 그럼 이 아가 5N이라도 됩니까? 이 말이 안 되지. 왜? 5N에도 R자임이 2N이잖아요. 3, 5, 2N. 아니, 방향을 안 가르쳐 주는데, 아니 2N이라고 방향을 이쪽으로 안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왜냐? 내가 어떤 마찰이 있는 면에서 물체를 잡아당겼어. 내가. 근데 물체가 뒤로 가나?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당기는 힘보다 마찰력이 절대 커지진 않습니다. 마찰력이 크다는 것은 마찰력이 있는 그 바닥에 내가 어떤 물체를 끌면은 뒤로 간다는 거 이 말이 안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 가속도 방향 그린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마찰력이 왜 생기냐면은 이 면하고 이 붙으려는 힘 때문에 생기는데 지금 이 안에 2kg이면 4kg이잖아요. 마찰력 딱 2배 됩니다. 질량이 2배가 되면 마찰력이 2배가 돼. 오케이? 요가 2N이 됩니다. 질량이 2배가 되면 마찰력도 2배가 돼. 이게 왜 그러냐면은 딱 똑같은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바닥에. 근데 내가 이거를 끌라는데 잘 안 끌려. 그래도 끌 수는 있어. 근데 이 위에 누가 올라타. 무거워졌어. 누르는 힘이 더 세졌어. 그러면 잘 끌립니까? 안 끌리죠. 그게 누르는 힘이 세져서 그렇거든. 이 안에 질량이 2kg이니까 중력이 20N일 거고 이 안에 4kg이니까 중력이 40N이야. 이 누르는 힘이 몇 배냐에 따라서 마찰력이 달라져. 오케이?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재질이 같은 상황에 재질이 다르면 아니고 더 거칠거칠하면 더 안 밀리긴 마찰이 더 커지는 건 당연하고 재질이 같을 경우에는 중력이 2배, 한마디로 질량이 2배가 아니고 질량이 2배 해도 된다. 너거는 질량이 2배, 원래는 누르는 힘이 2배가 돼야 돼. 누르는 힘이 2배가 되면 마찰력도 따라서 2배가 된다. 됐나요? 그래서 이 안은 6N으로 밀어줘야지 마찰력 2N 빼고 4N의 R자임이 생긴다. 됐습니까? 됐죠? A의 작용의 마찰력은 1N이다. 맞죠? F는 5N이 아니고 6N이다. 같은 수평면에 AB를 접촉하고 하나 더 그려야겠죠. 그냥 AB 대충 AB를 접촉을 하고 이렇게 접촉을 한 상태에서 접촉하고 F의 힘을 이제 이거를 잡아 당기 이제 붙어 있어. 이거 둘이 이게서 밀어도 돼. F의 힘을 작으니까 6N이죠. 작용하면 자, 여기서 마찰력 몇 걸린다고? 1N. 여기서 마찰력 몇 N 걸린다고? 2N. 그럼 이 안을 하나로 보면 되지. 가속도 구할 거니까. 전체 하나로 보면 이 안에 2kg, 4kg. 그럼 R자임이 몇입니까? 요쪽으로 6, 요쪽으로 3이니까 R자임이 요쪽으로 3. N이고 질량은 6kg이니까 가속도 A는 2분의 1이다. 됐습니까? 2분의 1. 됐나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요거 문제 넣을 수도 있으니까. 자, 2분의 1까지 구했어. 가속도가 2분의 1이래. 맞죠? 자, 그러면 이 R자는 몇이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2니까 요거 가속 1이죠. 1N. 자, 이 R자는 몇이겠습니까? 2N이겠죠? 문제에서 이게서 A가 B를 미는 힘 구하려고 그래. 자, 한번 해볼게요. A 입장을 봐봐. A 입장만 딱 보면은 A는 내가 6N으로 밀었어. 6N으로 밀었어. 그런데 마찰력이 1N 있어. A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의 힘을 계산할 때는 무조건 AB를 따로 봐야 돼. 전체를 계산할 때는 그냥 하나만 보면 되는데. 그런데 이 안은 R자임이 1N밖에 안 돼. R자임이 1N밖에 안 돼. 왜 1N밖에 안 돼? 6N으로 밀고 마찰이 1밖에 안 되는데.
그럼 얘는 5가 돼야 되잖아. 근데 방해가 4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면이 여기로 미는 거 4N입니다. 그럼 요것도 여기로 미는 거 4N 돼야겠죠. 확인해 보죠. 자, B 물체만 봅니다. R자이면 2N이야 지금. 4N으로 밀어요. 근데 마찰력이 몇 N이야? 2N이야. R자임 2N 맞습니까? 맞죠? 요렇게 놓을 수도 있다. 됐습니까? 이 다음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할게요.